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컴퓨터, 그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이 심장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TSMC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TSMC가 지금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전력망을 통째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순간에도 그들은 동시에 대만 전체 전력 10분의 1을 먹어치우는 전기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한 나라의 전력 인프라를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터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만은 지금 원전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전기 부족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지금 대만의 이 전력 위기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긴급 경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를 멈추는 거인 TSMC가 왜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전력 리스크에 갇혀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대만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TSMC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약 2,300만 명. 땅 크기는 경상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TSMC 한 기업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TSMC의 매출액은 대만 GDP의 10%를 넘나들며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볼까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지만 TSMC는 초미세 공정이라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 AI 시대의 핵심인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 TSMC는 이 HBM을 포함한 모든 비메모리 칩을 만들어내는 제조 능력의 정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전기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1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회로를 깎아내는 정밀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작업의 단 1초의 정전, 아주 작은 전력 품질의 변화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24시간 내내 수많은 기계를 돌리고 클린룸의 공조 시스템을 유지하며 웨이퍼에 빛을 쏘는 EUV 장비를 가동하는데 엄청난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TSMC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먹는 하마입니다. TSMC가 2023년 한 해 동안 소비한 전력은 무려 247억 7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이 양은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9%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의 전력 1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니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수록 대만의 전력 인프라에 가해지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 거대한 TSMC를 감당하는 대만의 전기 그릇은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궁금하시죠?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국가 대만. 하지만 전력 인프라를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위상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대만은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최신 자료를 보면 대만의 주요 발전원은 액화 천연가스, LNG와 석탄을 위시한 화력 발전에 압도적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주요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LNG 발전입니다.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석탄 발전이 약 3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약 13% 수준이고 원자력 발전은 상업용 발전이 중단되면서 0%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10% 이상을 담당했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고 그 공백을 LNG 발전으로 채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LNG나 석탄 같은 화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측면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에너지 수입국인 대만의 전력 가격은 그대로 폭등하게 됩니다. 게다가 LNG 발전소를 돌리려면 수입한 천연가스를 대규모 터미널에 저장해야 하는데 이 터미널 건설도 환경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죠. 결국 탈원전이 오히려 LNG 종속이라는 새로운 불안정성을 낳은 셈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전력 구조는 이미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대만에서는 3차례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정전이 발생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2022년의 대규모 정전은 단순히 가정의 불편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설비 오작동이나 발전소 화재 같은 인재로 결론났지만 그 이면에는 낮은 전력 예비율과 특정 발전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대만은 끝내 2025년 5월 마지막 상업용 원자로인 마안산 2호기의 가동을 멈추면서 원전 없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무려 40년에 걸친 대만 반핵 운동의 염원이 실현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탈원전의 완성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TSMC의 초미세 공정 확장과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전력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대만 정부가 2033년까지 LNG 발전 설비를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산업계를 덮쳤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조차 대만을 찾아 원자력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죠. 탈원전 완료 불과 몇 개월 만에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수명 연장 법안이 통과되고 원전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논의까지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TSMC가 2030년에는 대만 전체 전력의 11%를 넘어 25%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 전력 위기가 과연 TSMC와 대만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TSMC 성장은 이제 대만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SMC가 첨단 반도체 공정을 확장할수록 그들의 전기 먹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3나노, 2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은 이전 세대 공정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력 리스크는 TSMC에게 두 가지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첫째는 생산 비용 상승입니다. 불안정한 수급과 LNG 의존도 심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TSMC의 제조 원가에 반영되죠. 이미 국내에서 청구된 전기요금이 해외 공장 요금을 추월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둘째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전기가 끊기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 전력 리스크 때문에 미국은 TSMC에게 자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했고 결국 TSMC는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인 미국으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해외 투자 배경에 대만의 전력, 물, 노동력 부족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즉 TSMC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라는 화려한 명함 뒤에는 국가전력 인프라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기술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력 불안정이라는 발목이 잡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인의 딜레마인 겁니다. 우리는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메모리 강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용인 등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직접될 계획이고 이들 공장 역시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만처럼 인재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드물었지만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기술력과 자본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이라는 국가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만의 TSMC를 보며 깨달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흔들림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전력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화력 발전에 집중된 전력 구조의 다변화, 노후된 전력망의 보수, 그리고 첨단 산업 단지의 전력 수급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없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언제든 대만과 같은 전력 리스크라는 그림자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